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준목의 지식TV 고준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단위와 차원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단위계와 SI 단위. 그리고 차원. 이거는 이제 공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수 있으나, 또 의외로 이렇게 수업을 해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 대화를 해보면 의외로 또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이공학부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문사회계열이나 뭐 예체능 계열 뭐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전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하나의 교양 차원으로 또 그리고 제 강의가 가끔씩 이런 공학적인 내용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데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이제 뭐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단위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게 관용 단위가 있어요. 관용 단위. 관용 단위라는 것은 나라별로 독특하게 자기네 나라들만 아는 단위로 이렇게 쓰는 거를 갖다 우리가 관용 단위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중력 단위계라고 그래가지고 중력 단위계라고 해가지고 이 힘을 말이죠. 힘을 킬로그램 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한 대, 두 대 할 때 뭐 부피를 잴 때 되라는 말이지. 말, 그죠? 뭐 이런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한 축, 그죠? 그 다음에 뭐 배추 한 접,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단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필 한 타스, 뭐 타스, 뭐 이런 단어들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관용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랑 다른 단위를 쓰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미국에서 쓰는 단위는 무슨 뭐 LB가 이게 파운드인데요. 무게 파운드, 피트, 뭐 인치 이런 것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온스, 뭐 몇 온스다, 뭐 여기는 뭐 실링, 뭐 이 돈을 셀 때 뭐 이런 단위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뭐 볼 거 없고, 그런데 이 모든 단위계를 통용해서 싸그리 다 이게 하나의 단위로 통일을 한 단위가 있어요. 그게 SI 단위입니다. SI 단위. 그게 그래서 SI 단위란 이게 원래는 이게 거꾸로 인터내셔널 시스템이라는 얘기인데, 프랑스어는 시스템 인터내셔널이 거꾸로 읽어갖고 그래서 SI 단위. 이게 프랑스가 원조입니다. 프랑스가 원산. 프랑스에 있는 본부,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어요. SI 국제 단위계를 시행하는 본부가. 그래서 프랑스가 원조가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것처럼
프랑스 사람도 이 영국 사람을 이렇게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단위는 너무 복잡하다. 뭐 12진법을 쓰거나, 그다음 뭐 60진법을 쓰고 막 이제 이러니까 막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SI 단위는 10진법으로 통일해. 이걸 미터법이라고도 합니다. 미터법. 그래서 미터법이라고도 하는데 SI 단위를 이게 관용 단위인 영국 단위를 폐기해버리고 새로운 단위로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쓰자라고 제안을 해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된 단위인 이 SI 단위를 국제 단위계라고 불러요. 국제 단위. 국제 단위는 곧 SI 단위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SI 기본 단위. 요건 7개를 정했어요. 7개의 물리량을 정했는데, 기본적인 물리량 7개를 정했는데, 첫째가, 길이입니다. 길이는 랭스죠? 영어로 랭스, 길이. 얘는 단위를 M자를 이렇게 똑바로 써가지고 요걸 갖다가 미터라고 읽어요. 미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량을 영어로 매스입니다. 매스인데 요거는 kg라고 쓰고서 요거는 킬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킬로그램이라고 발음하자. 세 번째가 시간인데요. 시간은 타임이죠. 타임인데 얘는 S라고 읽고 요거는 세컨드라고 읽습니다. 세컨드. 우리나라 말로는 초라고 읽습니다. 초. 그다음에 네 번째,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인데 온도는 템퍼리처죠. 템퍼리처.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요, 온도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SI에는 이게 열역학적 절대온도라고 말합니다. 열역학적 절대온도라고 규정하고, 요거의 단위는 대문자 K를 써서 이걸 켈빈이라고 읽습니다. 켈빈. 로드 켈빈을 기념해서 켈빈이라는 대문자 단위로 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요, 전류가 있어요. 전류는 일렉트릭 커런트인데, 일렉트릭이란 말 안 하고 그냥 커런트 그래도 돼요. 커런트. 전류의 단위는 대문자 A를 쓰고, 이건 암페아라고 있습니다. 암페아는 프랑스 학자 앙페르를 미국식으로, 영국식으로 읽은 게 암페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물질의 양이에요. 물질의 양. amount of material. 그래서 이 물질의 양은 단위가 MOL이라고 써가지고 이걸 몰이라고 있습니다. 몰.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광도입니다. 광도. 빛의 밝기, 광도.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광도를, 요거를 CD라고 써가지고, 소문자 CD라고 쓰고, 읽을 때 칸델라, 이렇게. 칸델라 또는 칸데라, 뭐, 요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7개가 있어요. 길이, 질량, 시간, 온도, 다음에 전류, 물질의 양, 강도. 이렇게 7개를 기본 물리량이라고 해요. 기본 단위라, 기본 물리량의 단위다. 요렇게 부른다는 말이죠. 다음. 두 번째로는 SI의
보조 단위가 있는데 보조 단위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개. 두 개예요. 두 개로 정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이제 첫째가 뭐냐면 평면각, 플레인 앵글, 평면에서 잰 각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면각의 단위는 규정상 라디안, RAD라고 쓰고 라디안이라고 있습니다. 라디안. 그래서 평면각은 어떠한 반지름을 가진 놈이 원점에서 얼마의 각도로 이렇게 갔냐, 이렇게 변했느냐, 그럴 때 요 사이각을 세타라고 하고 요게 라디안으로 표시된다 그런 얘기고요. 조심하셔야 될 게 SI 단위로는 각의 단위가 라디안이에요. 근데 우리는 몇 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관형 단위입니다. 주의할 사항이 몇 도, 이게 도, 디그리, 도라고 그러죠. 도, 디그리, 도, 이런 말, 도분초,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도분초, 이거는 관용 단위라는 거. 이거는 관용 단위지, 국제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입체각이 있어요. 입체를 나타내는 입체각. 입체각은 STRAD라고 써가지고 이거를 스테라디안이라고 해요. 스테라디안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입체각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꽃갈 모자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원추형 형으로 된 것을 보면 이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각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입체각이 꽃봉오리가 벌어질 때 이렇게 벌어지는 각이 입체각이란 말이에요. 입체각. 그거 갖다가 스테라디안으로 단위를 매기게 되더라. 그래서 입체각도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있잖아요, 아니 각도를 왜 보조 단위로 넣었을까? 기본 단위에다가 집어넣으면 될 텐데, 이런 의문점을 푸는 사람이 있어요. 왜 보조 단위라고 하나? 보조 단위인가? 왜 보조 단위인가? 이거는 기본 단위가 안 돼, 절대. 왜요? 보조 단위는 혼자 있을 때는 존재해. 그런데 기본 단위들과 곱하기가 되면은 자기 단위가 사라져버려. 그래서 보조 단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단독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단독으로는 존재하지만, 기본 단위나 유도 단위와 곱하기를 하면 자기 자신의 단위가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단위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 자, 요거는 뭐 더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요, SI 유도 단위가 있어요. 이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다. 자, 하나씩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힘의 단위를 한번 보자. 힘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제 영어로 force 아니에요? force인데 이거를 뉴턴이 세운 운동의 제2법칙에 따르면 힘이라는 놈은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거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그렇잖아요. 기본 단위로. 그 다음에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파세크 제곱이에요. 그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파세크 제곱을 이거를 몇 급수법으로 표현하면 킬로그램 미터 세크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대문자 n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네. 이건 뭐 아이작 뉴턴을 기려서 한 말이죠. 아이작 뉴턴이 운동의 제2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힘이라는 단위를 뉴턴으로 표기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유도 단위입니다. 뉴턴은. 힘의 유도 단위는 뉴턴이다. 두 번째요. 우리가 속도를 뜻할 때 선속도. 속도는 선속도가 있고 각속도가 있는데요. 선속도를 표시할 때 선속도는 원래는 접선속도의 줄임말이라서 직선으로 날아가는 방향의 접선이나 뭐 직선에 접하는 거니까 직선이 똑같죠? 직선속도 이런 뜻이에요. 접선속도. 선속도를 표시할 때는 얘는 이제 V인데요. V, 벨로시티니까 벨로시티. 그래서 얘는 V라고 표현하는데 또 V. 이 선속도 V에 얘는 기호로 이제 F를 쓰고요. 선속도의 V의 단위는 뭐가 되느냐? 속도는요. 선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고 또는 요거의 스칼라량인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얘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거리의 단위는 미터고요. 파세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몇 급수법으로 따지면 ms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속도가 그렇게 되는데 요거하고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게 각속도입니다. 요거하고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게 각속도야. 각속도. 각이 회전하는 속도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앵귤라 벨로시티인데 벨로시티. 근데 이거는 기호를 그리스어로 오메가라고 써요. 오메가. 그 기호를 오메가라고 쓰고 단위는 뭐냐? 각속도는 회전한 각의 크기, 회전한 각을 얼마만큼 회전했냐? 회전한 각을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회전한 각은 당연히 단위가 각도는 라디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라디안 파세크가 되는 거죠. 요거는 라디안 곱하기 세크를 마이너스 이렇게 안 쓸게요. 그냥 요렇게 쓸게요. 이런 상태로 놔둔다는 말이죠. 이때 선속도, 각속도 이것들의 곱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구심 가속도가 나와요. 선속도와 각속도를 곱하면 구심 가속도. 그 좀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아무튼 뭐 그건 뒤에 가서 또 천천히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선속도하고 각속도가 이렇게 있을 때 선속도는 제가 선속도를 갖다가 접선속도의 준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접선속도를 선속도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 접선속도는 이게 원운동을 할 때 원운동을 하던 무슨 곡선운동을 할 때 곡선운동을 할 때에 곡률 반지름이 이제 반지름이 R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반지름 레이디어스 R이 있고 얘가 이만큼의 변화한 각도 세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만큼 같다. t만큼 같다. 걸린 시간이 t만큼 흘렀다. 그러면 각속도는요, 각속도 오메가는 각도 세타 나누기 반지름 r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각속도가. 시간 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접선속도, 선속도는요? 선속도는 V는 오메가 곱하기 반지름 r이에요. 그러니까 선속도는 요걸 이렇게 쓸게요. 선속도는 각속도 곱하기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호로 쓰면 V는 오메가 R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가 오메가와 R. 그러면 얘의 단위가 미터 파세크가 된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그런가 한번 보자고요. 자, 각속도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 오메가 단위가 라디안 파세크라고 했죠. 얘는 라디안 파세크에다가 곱하기 반지름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미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터 곱하기 라디안 파세크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터하고 라디안이 곱하기가 되는 순간에 라디안은 보조 단위니까 사라져서 미터만 남아요. 그래서 미터 파세크가 되는 거예요. 속도의 단위가 미터 파세크가 되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억하셔야 될 게 뭐 선속도는 각속도와 반지름 사이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자고요. 그다음에 주파수라는 주파수 유도 단위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게 주파수 또는 진동수 또는 회전수 뭐 이런 거 그런 말들. 근데 주파수를 뜻할 때 우리가 프리퀀시라고 그래요. 프리퀀시. 단위 시간당 몇 번 진동했나? 그걸 진동수 개념이죠. 단위 시간당 몇 번 파형을 완성했나? 주파수 개념이고요. 회전수, 단위 시간당 몇 번을 회전했나? 회전수 개념입니다. 주파수, 진동수, 회전수 다 같은 얘기. F입니다. F. 요거는 주기의 역수입니다. 주기분의 1. 주기의 역수를 주파수라고 그래요. 주기란 똑같은 점으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야. 순환할 때 똑같은 점으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 그러니까 시간분의 1이죠. 시간분의 1. 그래서 주파수의 단위는 1 나누기 초가 되는데 이런 단위는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왜? 분자가 1이고 분모만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통칭을 하냐면 HZ라고 말해서 헤르츠라고 얘기합니다. 헤르츠 역시 독일의 과학자로서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헤르츠, 그래서 HZ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유도 단위입니다. 유도 단위.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에서 뭐 이런 거 한번 볼 수 있어요.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차원이라는 것을 보통 표현할 때 차원, 이게 디멘전인데요. 디멘전. 차원은 질량을 영어로 매스라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스. 그래서 영어 대문자 M으로 쓰고, M으로 표시하고, 길이를 랭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랭스라고 했으니까 이건 대문자 L이라고 쓰고, 시간이 타임 아니에요? 타임이니까 역시 이것도 대문자 T라고 써서 질량, 길이, 시간의 몇 급수 형태로 나타내주는 것이 차원이에요. 차원. 그러니까 얘네들의 지수승의 곱들의 값을 우리가 차원이라는 말로 불러요. 그래서 제일 많이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힘의 차원은 뭐냐 이거예요. 힘의 차원은 차원을 구하고자 할 때는 먼저 단위를 확인하면 됩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그랬죠? SI 단위로 뉴턴. 뉴턴은 다시 뭐예요? 킬로그램 미터 파 세크 제곱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몇 급수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킬로그램 미터 세크 마이너스 제곱.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질량 킬로그램을 m이라고 쓴다고 그랬죠? m. 그다음에 길이의 단위 L은 이거의 단위는 뭐라고 써요? L이라고 그랬죠? S는 시간이니까 T의 마이너스 2제곱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꺽쇠 기호를 묶으면 이게 차원이 되는 거야. 근데 힘이라는 놈은 힘은 기호로 F라는 기호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F, 포스. 그러니까 힘의 유도 차원은 F고 기본 차원은 MLT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게 등가다. 이게 등가. 그러니까 F는 차원으로 MLT의 마이너스 2제곱. 이거는 반드시 알고 가야만 다음에 강의하는 다음번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조금 본격적인 그 공학이라든가 과학을 공부할 때 아주 쉽게 다가갈 수가 있다라는 거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